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7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지지난주 개막했던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7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9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기엔 8개인데 제가 또 22년 제가 방송 데뷔하고 약 한 달 만에 기록했던 10연승 이상 기록도 공식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따로 제 적중 게시판에다가 다 정리해서 남겨놨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창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모두 남겨놨으니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불꽃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기록들입니다. 나머지 10연승 이상 기록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이렇게 축구 4연속 올킬했던 게시글 들어가셔서 여기 또 게시글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그리고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으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뭐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단기 패키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로 발송해 드리니까 혹시나 뭐 카톡으로밖에 좀 나는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 또는 단기적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숲TV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NBA 총 9경기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유료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해외 축구 오늘 강승부 데이터까지 함께 또 제공해 드렸으니 요거는 제가 주간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는 오늘 오후 4시쯤에 분석 영상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3연속 올킬 그리고 4연속 올킬 오늘 승부로 한번 도전해 보고요. 직전 우리가 약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4연속 올킬 했을 때는 이렇게 전구간 하나도 빠짐없이 전구간 싹 다 싹쓸이 올킬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자신 있습니다. 또 해외 축구 4연속 올킬은 또 승부로 한번 올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NBA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오늘 NBA도 적중입니다. 어제 주간 뭐 10배, 10배 올킬 내고 15배 먹고 또 5배 또 먹고 또 어제 NBA도 깔끔하게 또 먹어냈던 만큼 오늘 NBA도 연승 도전 구간이니까 NBA도 참고 잘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샬럿과 그리고 댈러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섀도우 형님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형님 그 룰렛 하나 돌려드릴게요. 시간 되시면 잠깐 남아 계셔 주시고요. 자, 샬럿이랑 댈러스 경기부터 일단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컨셉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난 오늘 표 구매하기가 좀 어렵고 어떤 식으로 오늘 배팅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게 막 1.01배당, 1.04배당, 막 핸디캡이 두 자릿수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이거는 정말 오늘은 지뢰찾기 게임이에요. 그냥 형들이 생각하시는 좋아 보이는 마헨슨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자, 샬럿 경기인데 오늘 그 경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가 없었잖아. 그리고 그 엊그제 경기가 한 11경기 있었었는데 그 두 번의 경기를 다 피한 팀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이틀 쉰 팀을 좀 먼저 찾으면 좋은데, 첫 번째로 샬럿입니다. 샬럿이 지금 굉장히 이제 NBA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샬럿이 무려 이틀을 쉬었어요. 그리고 홈 연전입니다. 제가 항상 형들한테 강조드리는 후반기 체력 빡빡한 구간에서 이틀 쉬면서 홈 연전인 팀을 좀 찾아라. 그게 오늘 샬럿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필이면 샬럿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전반기 막판에 또 9연승까지 달려주면서 팀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기도 했고, 직전 경기 포틀랜드를 상대로도 무려
16점 차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샬럿의 여러분들 강점은 뭐냐면 이번 시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샬럿이라는 팀을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샬럿이 간혹 가다가 역배를 받을 때 과감히 역배를 물어라. 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스코어링 자원들입니다. 직전 경기도 놓고 보시면은 브라이스 밀러가 무려 26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브라이스 밀러가 이번 시즌 후반기 초반이나 전반기 막판까지만 해도 그렇게 눈에 띄는 느낌이 아니었어. 보통 이제 크나펠 같은 경우나 디아베테 또는 뭐 라멜로 볼 요 구간에서 좀 터져줬었는데 이제 뭐 브라이스 밀러까지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 브리지스까지 최근에도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샬럿의 강점은 3점입니다. 제가 전반기 막판에 샬럿이 9연승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얘들이 지금 수비값이 좋아서 9연승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컬러가 확실해야 된다. 높이가 낮고 빠른 템포로 에너지 레벨하는 농구라는 팀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갔다가 연패한다 그랬는데 후반기 들어오자마자 얘들이 수비하다가 연패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3점 농구로 다시 바꾸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포틀랜드전에서 무려 3점이 40%대 가까이 나왔고 최근에 5경기만 놓고 봐도 4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샬럿의 강점이에요. 3점이 무조건 터져주면서 득점 볼륨을 올리는 거, 그리고 홈 경기에서 빠른 템포의 경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맞붙게 된 팀이 댈러스잖아요. 댈러스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상대 홈 경기에서 87득점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죠, 여러분들. NBA에서 100득점도 못하면 그 팀은 NBA 팀이 아니다. 바로 크리스 폴이 이제 얘기했던 구간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NBA 팀이 48분을 뛰면서 100득점도 못하면은 이거는 저는 NBA 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당 2득점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댈러스는 87득점 직전 경기. 그러면서 지금 3연패에 빠졌는데 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인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득점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커스 시절 때부터도 진짜 귀싸대기 마련이었는데 댈러스 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크리스티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스를 해야 될 때 패스를 하지 않고 드리블을 쳐야 될 때 드리블을 치지 않는 정말 어중간한 형태의 포인트 가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크리스 나가고 레이커스 외곽 지금 얼마나 잘 풀립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쿠버 플레가 없지, 그리고 뭐 클레이 탐슨도 없죠. 뭐 나지 마샬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거의 뭐 댈러스는 지금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으로 오늘도 100득점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샬럿 입장에선 오늘도 뭐 충분히 100득점 이상 가능해 보이고 3점이 충분히 터져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11.5점 정도는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랑 샬럿 경기를 보면은 13점 차로 오클라호마가 승리를 거뒀는데 오히려 오클라호마가 이게 좀 이상했던 경기였죠. 100득점밖에 못했으니까 댈러스를 상대로. 오히려 샬럿은 오클라호마보다 득점 볼륨이 더 좋은 팀이고 뭐 핸디캡도 오클라호마보다 더 낮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샬럿 마헨승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샬럿이 이틀을 쉬고 홈 연전이라는 것도 체력적인 강점도 우위에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샬럿 승, 샬럿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를 보는 이유는 댈러스 때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천형님 데이터 보내드렸죠? 혹시 지금 제가 프리뷰 하면서 후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바로 채팅창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자, 직전 경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거 형들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이 경기 좋게 프리뷰를 해줬는데 왜 이 경기는 조합으로 안 가져갔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이 유로 데이터, 그러니까 형들이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후원을 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형들이 후원을 하신다라는 거는 이제, 근데 말을 이상하게 했나? 후원을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받아보시기 위함인데, 직전경 같은 경우는 제가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역배를 보면서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디트로이트 상대로 뉴욕 닉스 역배는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라고 유튜브에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그 경기를 주력으로 가져갔고 숲TV에는 형들한테 1순위로 공개를 해드렸어. 그 정도로 제가 닉스 역배는 굉장히 좋게 봤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주력으로 가져가는 구간들이 좀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다.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요구된다. 요것만 조금 유튜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숲TV 형들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숲TV에서는 이렇게 뭐 1순위 같은 것도 제가 종종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듣고 갈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듣고 가셔도 괜찮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원정팀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뉴욕 닉스에게 어쨌든 한번 잡혔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전 경기 때도 한번 프리뷰를 해드렸지만 뉴욕 닉스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라인업의 구성도 좋았고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기도 했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디트로이트가 동부 1장이라고 하지만 뉴욕 닉스 역배를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구간이었어.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가져갔던 거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지금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절대 안 밀리는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뭐 직전 경기 브루클린 원정 가가지고 좀 꾸역승 거두기도 하고 최근에 연패도 있었고 했지만 한 가지 좀 공통점들이 있었어. 최근에 3경기 동안 연패하면서 직전 경기 꾸역승 거둔 이유가 원정 경기예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늘 그래왔지만 원정 경기에서 두 가지 문제. 득점력이 떨어지고 외곽에서 볼이 안 돕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강점은 떨어지고 단점은 부각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볼도 잘 돌고 야투 폭발력도 좋다. 특히나 제임스 하든이 출전 가능한 홈 경기는 늘 훌륭한 경기를 해왔다라는 거. 심지어 직전 경기만 놓고 봐도 제임스 하든이 22득점, 그 다음에 에반 모블리가 17득점, 그 다음에 자레 델런이 20득점까지 도합해가지고 거의 60득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홈 경기를 한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늘 뭐 7, 80득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최강점은 1번과 5번이 정말 좋다라는 건데,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1번과 5번이 굉장히 준수한 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못하고 직전 경기 뉴욕 닉스 원정에서 그래서 잡히기도 했고, 뭐 전반적으로 올랜도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한번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 클리블랜드란 팀을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외곽에서 힘을 내긴 어렵다고 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뉴욕 닉스랑 똑같이 봅니다. 클리블랜드라는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풀 라인업으로 풀 라인업은 아니지, 미첼이 빠졌으니까 이 라인업으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저는 역배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그래도 승리를 했으니 좋은 기세를 한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 역배 그리고 클리블랜드 프랜승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클리블랜드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오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버까지 이렇게 함께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올랜도 그리고 워싱턴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랑 워싱턴 경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점이 사실 말이 안 돼요. 15.5점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올랜도 마인밖에 못 갑니다. 이제 갈 수 있는 구간이 올랜도 마인밖에 없어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유일한 백투백 팀이거든요, 저도 심지어. 그래서 워싱턴을 고를 수 있는 구간은 없고요. 뭐 프랜승 오늘 물론 홈 경기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끝까지 비비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 홈 경기이기 때문이다. 늘상 인디애나, 유타, 뭐 워싱턴, 오늘 유타도 보셨죠, 여러분들? 홈 경기에서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좀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높은 핸디캡을 받았을 때 프랜승을 하는 경우가 좀 허다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원정 경기죠. 늘상 워싱턴의 원정 경기는 많은 실점을 반복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백투백 경기에서 얘들은 탱킹 팀이기 때문에 사실 주전 자원들도 많이 빠집니다. 오늘 아마 내일 아침 되면 형들 얘네들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전 경기 충격적이었어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였는데 잠깐만. 올랜도가 디트로이트랑 경기였는데? 잠깐만. 형들, 닉스 제가 최근에 역배 1순위 드렸을 때 원정팀이 샌안토니오였나요? 그죠? 닉스가 아니라 샌안토니오였네. 네.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샌안토니오다, 그지? 그렇네.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것 같네요. 아까 앞쪽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 닉스 1순위로 잡아드렸다 한 거 있잖아요. 역배 경기. 그게 상대팀이 샌안토니오였어. 맞아. 원정팀 디트로이트 아니었다. 왜냐면 디트로이트가 바로 직전 경기 올랜도랑 경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심지어 봤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올랜도가 그 전반전을 한 10점 가까이로 앞섰거든요. 10점 차로 앞서다가 갑자기 막판에 힘 다 빠지면서 10점, 17점 차로 패배했나? 아무튼 그런 경기를 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곽이 안 터지면 경쟁력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팀이 올랜도라는 거에 좀 일단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외곽 수비가 원정에서 훌륭한 팀도 아니기도 한데 득점 볼륨이 100득점도 안 나온다라는 거는 올랜도가 이제 지금 3가드 형태의 그 경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득점을 못했다. 사실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워싱턴의 어떤 최근에 그 폭발력, 야투 폭발력, 오늘도 118득점이나 했죠, 홈 경기에서.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사고 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봅시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워싱턴 프랜스는 못 봅니다. 뭐 홈 경기라고 한다면 모를까, 백투백 경기에다가 오늘 원정 경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백투백 원정 경기 워싱턴은 정상적인 라인업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올랜도는 직전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충격적인 홈 역전패를 당하면서 오늘 좀 이를 갈고 있을 거고, 또 풀 라인업으로 나온다. 15.5점대로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올랜도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외곽 야투 폭발력이 늘 좋았다라는 거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올랜도 마힌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점에서 올랜도 승, 마힌 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힌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긴 한데 좀 조심하실 분들 조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올랜도기 때문에 팀이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 보신 분들은 올랜도 마힌 쪽에 오늘 쉽게 손이 가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득점 경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라인업으로 제가 뭐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좀 브루클린 반대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스턴 경기도 그랬고,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클리블랜드 전에서 홈 경기에서 102득점밖에 하지 못했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도 브루클린이 홈 경기에서 빠른 템포일 때는 110득점 이상씩 했던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디트로이트가 브루클린이 꾸준하게 이 원정 경기에서는 저득점 경기를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6.28배당 오늘 완전 꽉 역배를 받았는데 풀 역배당인데, 사실 6배당이 좀 잘 터져요. 이번 시즌 NBA가 유독 6배당 풀 역배당이 좀 잘 터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란 말이지. 근데 오늘 이거는 진짜 역배가 터지려면 장난 아니라 브루클린 한 140득점 꽂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닌 이상 브루클린이 역배를 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봐야 되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로 때려잡는 그런 형태의 팀인데, 마이애미가 무려 오늘 경기 이틀을 쉬고 홈 연전입니다. 제가 앞쪽에 아까 샬럿 프립 해드릴 때 요 얘기를 드렸죠.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후반기 막판 구간에 이틀을 쉬면서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홈 연전할 수 있는 팀들은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내내 얘들은 에너지 레벨로만 게임을 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오늘도 홈 경기에서 화력으로 게임을 끌고 나갈 가능성 높고요. 사실 이런 경기는 130대 뭐 101점 이렇게 경기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 경기예요. 뭐 140대 뭐 110 이런 느낌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고, 뭐 어쨌든 타일러 히로 나올 수 있고요, 라루손 나올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노먼 파웰의 결장이라는 건데, 뭐 전반적으로 마이애미가 오늘도 공산 농구를 하지 않을까. 브루클린의 득점이 그 득점 한계치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마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솔직히 220 이게 8.5점인가라고 한다면 마이애미,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100득점밖에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이애미가 130득점 꽂아버리면 오바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더는 일단 못 보겠습니다. 최근에 브루클린 득점 이제 볼륨을 보면은 언더밖에 못 볼 것 같긴 한데, 마이애미가 몇 득점을 넣을지 이게 감이 안 잡혀서 전 이거는 또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론토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형들한테 그 NBA가 오늘은 4경기가 있었었는데 오늘 굳이 한 경기를 챙겨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타랑 덴버 경기를 본다 그랬죠. 왜? 오바,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날 거고 재밌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덴버 오바를 주력으로 챙겨가서 또 적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본 거긴 해요. 이것 때문에 경기를 보긴 했는데 오늘
제가 NBA 딱 한 경기만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기, 닉스랑 토론토 경기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경기고요. 첫 번째로 토론토가 풀 라인업이다라는 거. 와, 이 퀴클리, 잉그램, 바렛, 반즈, 포틀 다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뉴욕 닉스가 브런슨, 하트, 브리지스, 아누노비, 타운스 다 나옵니다. 제가 이번 시즌 그 개막할 때 동부 팀들을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가장 다크호스로 꼽아드렸던 두 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풀 라인업의 토론토 대 풀 라인업의 뉴욕 닉스는 일단 너무나 기대되는 매치업은 분명하다.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팀이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이 있는 전술을 갖고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자, 일단 저는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욕 닉스가 직전 경기 샌 안토니오를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홈 경기긴 했습니다. 뉴욕 닉스가 늘상 지난 시즌부터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원정이 아닌 홈 경기에서 샌 안토니오를 잡아냈다라는 거. 심지어 제가 그때 예측해드릴 때 이거는 뉴욕 닉스가 0마인까지도 가능하고, 만약에 0마인을 큰 점수 차이로 한다면 이거 제가 그 스코어까지 형들한테 예측을 해드렸거든요. 샌안토니오가 100득점도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0마인을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89점 샌안토니오가. 물론 뭐 뉴욕 닉스의 수비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샌안토니오가 좀 지쳐 있었죠. 10연승을 하는 동안 로테를 못 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봤었고, 어쨌든 풀 라인업에서 홈 경기에서 샌안토니오를 잡아냈다. 팀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팀 분위기에서 어쨌든 오늘 토론토의 원정을 떠난다라는 것과, 자, 그리고 토론토입니다. 물론 워싱턴이라는 팀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 때 다만 125실점이라는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토론토는 이번 시즌 수비가 좋았던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토론토는 수비보다는 달리는 팀, 그야말로 오버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토론토 수비가 많이 좋아졌고요. 늘 좋은 수비를 보여주다가 문제가 직전 경기 외곽 3점이 너무나도 허용률이 컸다라는 거.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득점으로 게임을 갖고 왔던 거였지 경기 운영 능력이 완벽하게 좋았던 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토론토 최근에 연패를 날릴 정도로 팀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반즈, 바렛이 모두 함께 뛸 수 있을 때 늘상 좋은 야투 값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사실 이 팀의 강점이 이제 포스트 게임이 좋다라는 건데 하필 닉스도 2, 3, 4, 5번 모두가 포스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팀의 퀄리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의 차이 따져봤을, 최근의 분위기 따져봤을 때 닉스가 오늘 받은 1.5배당은 저는 훌륭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홈에서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히 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이제 원정에서 하필이면 또 정배예요. 다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이제 배당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닉스가 받은 오늘 이 배당 가져갈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풀 라인업에 뉴욕 닉스가 과연 우승 컨텐더 팀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닉스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오늘 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경기였다. 닉스 승에다가 닉스 마헨승 그리고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일반승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샌 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경기랑도 프리뷰하면서 직전 경기 닉스한테 샌 안토니오가 잡혔으니까 오늘 경기도 분위기 안 좋겠지 이 생각을 해놓고는 아까 프리뷰할 때 저기 디트로이트전 프리뷰할 때 차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필라델피아랑 샌 안토니오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보스턴에게 좀 크게 졌습니다. 무려 16점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엔비드 하나 없다고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못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의 문제가 뭐냐면 벤치입니다. 벤치 득점이 아예 안 나와요. 얘네들 보면은 뭐 맥시도 잘하고 있고 에치컴도 심지어 잘하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도 두 선수가 거의 뭐 60득점 가까이 넣었단 말이야. 도합해서. 이 정도면은 뭐 사실 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엔비드가 물론 뭐 2, 30득점 해주고 있는 선수가 빠졌으니까 아쉬울 수는 있지. 근데 드러먼드가 그 자리를 직전 경기도 더블더블로 잘 메꿔주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필라델피아의 그 야투는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외곽이 터져주고 있는 홈 필라델피아는 일단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벤치가 최근에 좀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쉽긴 한데, 다만 오늘 맞붙는 샌 안토니오 또한 대부분 주전 구간에서 득점이 다 나오는 팀이죠. 웬반야마를 필두로 외곽 3가드를 쓰는
저기 디에런 팍스 그리고 스테판 캐슬, 데빈 마셀까지 여기도 3가드를 쓴다. 여기도 3가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오바였고요. 두 번째로는 직전 경기 때 제가 샌 안토니오한테 정배를 줬을 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심지어 홈 이제 역배를 받은 뉴욕 닉스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오늘도 샌 안토니오가 원정 경기에서 직전 경기 이미 지쳐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제가 아까 전에 그 뉴욕 닉스의 역마인까지 크게 난다면 샌 안토니오가 100득점도 못할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샌 안토니오가 10연승을 하는 동안 주전들이 거의 못 쉬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거의 공무원처럼 뛰어줬기 때문에 샌 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애들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원정 연전을 해야 돼. 직전 경기 닉스한테 100득점도 못하면서 졌고 팀 분위기가 좋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10연승 이후니까 뭐 연승이 뭐 끊기기도 했고 일단은 그리고 홈 필라델피아가 좀 과도한 역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심지어 핸디캡이 7.5점대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역배까지 보긴 어렵다고 보더라도 프랜승을 못할 구간은 저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샌안토니오가 달리면은 필라델피아도 달릴 수 있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한다면 당연하게도 7.5 프랜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필라델피아 프랜승 정도는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용 경기 필라델피아 프랜승과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반승은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5번 구간에서의 확실한 이점은 있기 때문에 일반승은 샌안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불스랑 오클라호마. 자, 봐봐 형들아. 방금 제가 필라델피아 같은 경기 프리뷰를 해드릴 때도 제가 분석하면서도 방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왠지 필라델피아를 내가 프랜승을 형들한테 주력으로 준 것 같이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좀 느꼈는데 오늘 그러니까 요렇게 말씀드리면은 필라델피아 오늘 프랜승은 제 메인 주력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여튼 그런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좋게 분석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이제 주력으로 안 가져가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불스 그리고 오클라호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에 맞으면 가져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시카고 불스랑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 경기인데 그냥 걱정이 앞서는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가 마행 해줄 수 있느냐. 어차피 여러분들 일반승은 뭐 1.08배 이런 거 누가 가져갑니까? 결론적으로 10.5 마행승이 그래서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직전 경기 댈러스랑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오클라호마도 여러분들 이 득점 볼륨 때문에 진짜 걱정이 앞서요. 얘네들 형들아 덴버전에서 그 128득점인가? 어쨌든 잘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경기도 그 연장 가가지고 128득점을 한 거지 연장 못 갔으면 역시나 100득점대 후반대를 또 기록하기도 했던 오클라호마였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클라호마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득점 볼륨에 있다. 수비 능력치는 끝내줍니다. 뭐 그 직전 경기 댈러스 꽁꽁 틀어 막은 것만 놓고 봐도 수비력 자체는 그래도 믿고 볼 수 있는 리그 최상위권 레벨인데 문제가 야투가 너무 안 터진다. 그 시카고 불스의 장점 단점이 단점은 수비가 안 된다는 거고 강점은 그래도 조시길이 나올 때 화력 자체는 그래도 꾸준하게 홈 경기에서 보여줬던 팀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어쨌든 뭐 오클라호마 마인승밖에 접근할 만한 구간이 없기는 한데 까딱 잘못해서 시카고 불스가 야투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마인승은 못할 수 있는 경기라고도 봅니다. 직전 경기 미러키전에서 불스가 97득점 했는데 오늘도 저득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야투팀이 직전 경기 한번 부진했으니 오늘 경기는 터질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어쨌든 저는 오클라호마가 승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동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의 직전 경기 미러키전에서 100득점도 못했던 부진했던 야투 값이 오늘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오클라호마의 좋은 외곽 수비 값이 오늘도 직전 댈러스전처럼 빛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힌슨과 언더가 동반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저는 오히려 묶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따로 가는 거는 그렇게 권장은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커스 그리고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지금 형들 이제 앞으로 나올 두 개의 경기 레이커스랑 세크라멘토 두 경기가 둘 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랑 뉴올리언즈 경기인데 자, 두 팀이 모두 사실상 풀 라인업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누가 돌아옵니까? 디존테 머레이가 돌아옵니다. 뭐 예전부터 NBA를 보신 분들, 그리고 뭐 지난 시즌 NBA를 또 이제 즐겁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디존테 머레이라고 한다면은 딱 이제 떠오르는 느낌이 있죠. 바로 외곽 리딩, 그리고 외곽에서의 단단한 수비 능력치. 이 선수가 여러분들, 디존테 머레이가 어떤 애냐면 트레이 형 알죠? 트레이 형. 지금 애틀랜타에서 워싱턴으로 그 이제 팔려가네. 트레이 형이 저기 어디야, 애틀랜타에서 그렇게 수비 안 하고 걔 삽질할 때 옆에서 보좌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 형의 수비 공백을 완벽하게 메꿔냈던 포인트 가드가 디존테 머레이야. 그리고 뉴올리언즈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수가 없잖아요. 트레이 머피 3세나 아니면 허브 존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슈터 개념이라서 이런 운전수가 필요했는데, 어쨌든 운전수가 충분히 오늘 또 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디존테 머레이의 저는 1번 출전은 어찌됐던 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트머3 돌아와서 직전 경기 무려 16득점, 뭐 잘하기도 했고, 허브 전수까지 오늘 3가드로 게임을 하게 된다. 뭐 디조던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 은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뛰고 있더라고. 뭐 어쨌든 디조던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냉장고도 뭐 큰 문제 없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뉴올리언즈는 지금 풀 라인업이죠. 3가드에다가 운전수까지 핸들러도 있고 자이언의 디조던이면은 충분히 리바운드 관리 잘 될 거고. 자, 그리고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 또한 오늘 3가드로 나옵니다. 제가 평가하는 현 시점 NBA에서 전체 팀 다 통틀어서 가장 외곽 밸런스가 좋은 팀, 이제 레이커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합니다. 게임 직전 경기도 세크라멘토전에서 128득점. 지금 외곽에서 모난 게 없어요. 돈치치가 꾸준하게 30득점 20득점 박아주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 슬슬 시동 겁니다. 직전 경기도 무려 24득점. 리바운드는 안 따더라고. 아예 그냥 르브론 제임스를 이제 공격수 형태로 좀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디안드레 에이튼이 그 다 따주니까 리바운드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를 좀 더 공격수 형태로 두는 것 같다. 재밌을 경기입니다. 오바 찍읍시다. 오바 찍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어차피 레이커스 일반승은 못 가죠. 다들 배당 때문에 안 가실 거고, 마인승 가실 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자이언 출전 여부 확인하고 자이언 불참 시 마인오버, 자이언 출전 시 뉴올리언즈 프렌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토론토 닉스도 경기 재밌는데, 이거 시간 차이 2시간 나면은 닉스 경기 보고 레이커스 경기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와 그리고 피닉스 경기인데, 자,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봐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랑 피닉스는 역사적으로 거의 몇 시즌을 통합해서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매치업이 됐다면은 오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연장까지 가서라도 오버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지난 시즌이었나? 제가 이거 오바 형들한테 주력으로 좀 시게 줬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경기는 연장 가서 오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정규 시간에 오바를 못 내고 연장 가서 오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들을 맞붙으면은 오바를 동반하는 게임을 좀 늘상 많이 해왔었어.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피닉스의 1번이 데빈 부커입니다. 이거 제가 이번 시즌 형들한테 별표까지 치고 알아두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즌 피닉스의 고득점 경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1번이 데빈 부커예요. 데빈 부커는 예전에 소년 가장치열 때부터도 1번에서 뛸 때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던, 평등 뭐 한 30득점씩 찍어줬던 게 바로 데빈 부커였고, 자, 두 번째, 제일런 그린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다렸나요? 제일런 그린은 진짜 정말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지? 정성적인 2번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스코링 가드면서도 손질 수비 좋고 전체적으로 그 운동 능력 좋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누군가가 트리플 더블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제일런 그린이라고 봐요. 그 정도로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고득점 가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요. 마지막 그레이슨 알렌까지, 얘는 퀵3 3점 던지내고 3점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가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3가드가 모두 하드 스코링에 맞춰져 있어. 심지어 오늘 딜런 브룩스라는
현재 리그 최고 수비수까지 결장하면서 지금 피닉스는 오늘 얼리 오펜스나 트랜지션 또는 외곽 게임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세크라멘토도 지금 탱킹을 선언을 했고 다득다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양쪽 다운을 달리면서 재밌는 게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붙었을 때 역사적으로도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해왔고 220점대의 초반대 기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첫 번째 일단 오바 먼저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은 피닉스 승, 마힌 승까지. 어차피 여러분들 3쿼터 똑같잖아. 오늘 유타 하는 꼬라지 보세요. 똑같을 거야. 세크라멘토도 3쿼터까지는 좀 비비는 척 하다가 갑자기 또 4쿼터에 주전 싹 다 빼고 마헨패 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닉스 승, 피닉스 마힌 승, 그 다음에 언더 오바까지 이렇게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9경기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오늘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잡담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기들 잘 골라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잠깐 띄워드렸던 이거 맞나요? 해외 축구. 오늘 제가 이제 4연속 올킬 도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승부에다가 오늘 금액업, 또 직전 우리 해외 축구 4연속 올킬은 싹 다 전 구간 올킬이라고도 말씀드렸던 만큼, 요거 해외 축구 분석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오후 4시쯤에 영상을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가셔서 주간 프리뷰 보시면은 해외 축구 전부 다 프리뷰도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승부 데이터부터 이렇게도 3연속 올킬, 4연속 올킬 함께 또 만들어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또 문의 답변 24시간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NBA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구간들 잘 찾아서 오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NBA도 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과물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